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페이퍼 튜브를 활용해서 긴 여행에도 소매치기 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. 소매치기는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당해보시거나 또 그렇지 않더라도 걱정을 해보셨을 법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저는 그 100일간의 유럽 여행을 혼자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. 그때 이 소매치기가 엄청난 저의 고민이었어요. 근데 무사히 여행을 다녀왔고 또 어떤 방법으로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제 물건과 돈과 모든 것을 무사하게 지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바로 약간 여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숄더백을 썼습니다. 가로 열고 현지인 스타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행하시는 분들은 주로 백팩이나 혹은 여성분들의 경우는 그런 크로스백이라고 하죠. 작은 가방을 이렇게 아이고 이거 사람입니다. 이렇게 매는 경우가 많잖아요.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편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어떤 가방을 사용했냐면 이런 가방을 사용했습니다. 이것도 사람이고요. 숄더백 이렇게 어깨 바로에 걸치는 이런 가방을 사용했어요. 그래서 거의 저의 겨드랑이랑 맞닿아 있는 거죠.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제 가방을 열려고 하면 제 팔을 이렇게 들어야지만이 가능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훔치기 힘든 구조의 가방을 들고 다녔거든요. 이 가방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내가 이 한국에서 돌아다닐 때 가장 잘 쓰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또 크게 뭐 여행자 같은 느낌이 나지 않는 가방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보통 그냥 나는 여기에 관광으로 온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기에 현지인이다. 현지인이라기엔 얼굴이 조금 다르게 생겼으니까 나는 여기에 유학생이다. 그러니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. 훔칠 것이 없다라는 마인드로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가방이 소재 자체도 가볍고 또 무게도 적은 것이라면 꼭 추천하고 싶어요. 일단 가방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또 누군가가 훔치려고 할 때도 뭐 지퍼를 열거나 찢거나 할 위험이 굉장히 작다고 느꼈습니다. 두 번째는요.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쓸게요. 두 번째는 개인 금고나 캐비넷을 활용하기. 호텔 같은 경우에가 금고가 많고 캐비넷은 주로 호스텔, 뭐 도미토리의 종류에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때 비용이 많이 저예산으로 다녔기 때문에 도미토리를 주로 이용을 했고 이 캐비넷에 이렇게 캐비넷이 뭐 여러 군데 있어요. 이렇게 로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방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1번, 2번, 3번 캐비넷이 있으면 저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내가 어떤 물건을 어디에 언제 넣는지 모르게 하라. 이게 저의 그 나름대로의 철칙이었습니다. 왜냐면 이런 데다가 물건을 넣는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카메라들도 저렴한 것은 좀 아니어가지고 부피도 좀 크고 금액도 나가는 거였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런 데다가 제 카메라를 넣는 곳을 보았을 때 누군가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. 이렇게 그러면 저기를 노릴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들이 안 볼 때 뭐 어두컴컴할 때 혹은 뭐 밤에 아니면은 뭐 너무 이른 시간이라거나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에 몰래 캐비넷을 사용해서 넣어두기도 했어요. 근데 하지만 이거는 완벽하게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이용했고요. 완전 현금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거는 넣어두진 않았어요. 그 대신에 제가 했던 방법은 항상
소지하는 거. 항상, 아이고, 3번이 어디 갔지? 3번. 소지하는 것. 항상 저와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욕실에 씻으러 갈 때, 샤워하러 갈 때, 그리고 아침에 조식 먹을 때, 그때도 항상 들고 다녔던 게 있는데, 그게 바로 이 숄더백입니다. 이 숄더백에다가 제가 필요한 것보다는 가장 중요 물품을 한데 모아서 씻으러 갈 때나 아침 먹으러 갈 때나 그리고 뭐 잠깐 뭐 로비에 갈 때조차도 이 가방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.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믿음이 가는 방법이었기 때문인데요. 근데 이렇게 잘 때는 어떻게 했느냐? 잘 때는 좀 놀라실 수도 있지만 잘 때도 이 가방을 끌어안고 잤습니다. 거의 뭐 1인실 침대에 뭐 도미토리에서 뭐 1층이거나 2층, 뭐 좀 심한 데는 3층 침대에서 3층까지 써본 적이 있는데요. 그럼 이런 높은 층은 사실 다른 사람이 침범하기에 계단을 타고 올라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. 근데 저가 왔다 갔다 하기에는 굉장히 그것도 어려움이 있죠. 어쨌든 이런 데 있거나 뭐 1층에 있을 때나 상관없이 잘 때도 항상 가방을 안고 잤습니다. 이런 금고가 없거나 혹은 그런 데다가 넣는 것이 조금 불안하다고 느낄 때는 제가 안고 잤고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잤죠. 그래서 뭐 잘 때도 크게 뭐 조금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팁은 비밀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요. 비밀 공간. 이게 나만의 돈을 숨겨두는 공간이에요.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돈밖에 없거든요. 카메라는 넣어둘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했던 거는 그 여행 가기 전에 그걸 사기는 했거든요. 복대. 많이들 하나쯤은 집에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여름이어가지고 이 옷을 입은 채로 이 배에다가 복대를 차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잘 안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제가 한국에서 준비했던 게 복대 말고도 또 있었는데 그 속옷에 지퍼가 달려있는 거예요. 이거 약간 할머니 스타일이긴 한데 어차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?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고 싶지만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속옷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 지퍼가 달려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지퍼에 돈을 넣어 다녔습니다. 이 위치는 이 속옷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밀로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제가 여행을 하면서 했던 저만의 방법들을 소개해 봤는데요. 여기 첫 번째로 숄더백을 이용하는 거였죠. 숄더백. 그 다음에 개인 금고와 캐비넷. 세 번째, 항상 웬만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. 그리고 네 번째는 비슷하네요.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 비밀 공간이긴 한데 제가 여기서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샤워할 때나 조식, 뭐 로비 갈 때나 또 항상 제가 가지고 다닌 걸 뜻한 거고 이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밀 공간이 되어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발 속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. 이렇게 제가 100일 동안 여행하면서 무사히 여행을 소매치기 없이 또 돈 잃어버리거나 당하는 일 없이 끝낼 수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봤습니다. 그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